먹어. 너 배고프고 너 죽어. 먹어 그래요. 그건 마음한테 보내죠. 그럼 마음이 다르게 생각한다. 저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당장 안 먹어도 되잖아. 근데 얘는 뭐래? 아니야, 먹어. 그래야 살아. 그래. 이러고 주잖아요. 근데 100% 좋아주는 거 아니잖아. 이 뇌가 자꾸 네 먹으라고 하잖아. 그지?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디자이너들은 뭐로 생각해야 돼요? 머리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참, 요게, 아이디어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되게 쉬워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한 거고요. 가슴 아프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요. 이해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여자가 아파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도 이래요? 노래 보면 있잖아요. 가슴 아파도 이러잖아요. 그 노래 웃기잖아요. 머리 아파도 이러면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래요? 가슴 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학생들 막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막 전날 잠을 못 자요. 아침에는 일단 합격자들이 연락이 와요. 문자가 되게 신나요. 드륵 막 이러면서 쌤 붙었어요. 감사해요. 막 이러고 오후 정도 되면 막 드륵 소리도 되게 슬퍼. 선생님 떨어져서 이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 진짜 아파요.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가서 뭐 힘내라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되게 아파요. 여러분도 드륵할래요? 드륵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에 비해서 깨달아야 돼. 소통 방법, 원리를 깨달아야 이건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진짜 쉽다니까. 근데 되게 어려워요. 깨달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림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알겠죠? 다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봐봐. 여자가 어떤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해야 돼요. 자, 자료 수집하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시장 조사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가, 그죠?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인터넷 검색은 너무 좋아. 옛날 대학 다닐 때 자료 수집 정말 너무 힘들었어. 뭐 리포트만 내면 아주 막 치를 떨었습니다. 요즘에 뭐 리포트 쓰는 거 어렵나? 요즘에 차 검색하고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착착착 이러면 끝나잖아. 옛날에는요. 도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 가서 그 많은 수만 권 중에 나에게 필요한 책을 골라서 그 책 안에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래야 되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능력과 실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밑받침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관찰법 첫 번째, 질문지법, 설문지법.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걸 설문지에서 표본조사하든 전수조사하든. 두 번째, 면접법, 인터뷰법 이런 거죠. 선생님 같은 전문가나 만나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죠? 관찰법. 이런 여러 가지. 서베이 기법 뭐 이런 거. 필기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기를. 에? 필기는 암기하고 까먹으라고 배운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도 내가 이제 점점 강의를 더 예전에는 한 30분 강의할 걸 요즘 한 번 새로 다 촬영하고 있거든요. 컬러. 근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심도 있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 얘 관찰했어야 되죠? 물어봤어야 되죠? 인터뷰.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누구한테 갈굼당했어. 그래서 정보 하나 띡. 몸이 어때? 너무 피곤해. 다리 아파. 하나 얻었어. 그 다음 관찰. 제가 평상시 저랬을 때 저번에 한번 놀이동원 데려갔다가 혼났으니까 이번엔 놀이공원 가면 안 돼. 그래서 자료를 쫙 모아놨죠? 그 자료들을 뭐 해야 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컨셉 잡아야 되겠죠? 결국 오늘은 컨셉이 뭐 해야 돼? 힐링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컨셉 쫙 잡으면 끝나는 거라니까. 힐링.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자료 찾으면 되잖아. 네이버에서 막 힐링 카페 막 찾아보니까 막 있는 거죠. 그 힐링 카페에 가서 막 마사지 받게 해주고
부장 욕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죠? 그리고 막 그냥 그 건강한 음료 먹여주고, 또 옆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래요. 그럼 여자애는 뭐예요? 30%에서 어떻게 쭉 올라가죠? 50% 되겠죠? 남자는 좀 떨어져서 뭐 40% 된다고 했을 때, 마지막 헤어졌을 때 어때요? 좋은 상태로 헤어지잖아, 그죠? 그 여자애가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으니까 헤어질 때 어떻게 해줘요? 웃어주겠죠. 합격이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죠? 결국 소통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면 되는 거지? 자료 수집,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자료 수집, 이거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뭐예요? 기획서 쓸 때 환경 분석, 기획서 쓸 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돼요? 네? 뭐 한다? 무슨 분석?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해야 돼. 이 환경 분석이 뭐냐 그러면 환경을 분석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의 외부로부터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도 잘하고 속사람도 잘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둘 다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하다면 누구일 것 같아요? 속사람이 사실은 조금 더, 한 6대4, 7대3 정도 속사람이 더 중요해요. 상처받는다, 슬프다, 이런 감정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속사람이 느끼는 거죠. 겉사람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유기적인 기계 장치예요. 이거는 껍데기라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썩어져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규정할 때 지금 여러분 나이, 가장 이쁠 때 이 나이가 나예요?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돼버렸어요. 노안도 와요. 미치겠어요. 신기해 죽겠어. 아주 그냥 늙어가지고 하여튼 옛날 중년들이 겪는 그런 게 막 나랑 상관없을 줄 알았다? 근데 막 오는 거야. 저 진짜 20, 30대 막 체력이 막 남아 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힘들고 막 그래. 신기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육체는 그렇단 말이야. 그럼 나라는 존재가 이 겉모습이냐 이거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거든? 근데 안 믿어. 내 외모가 선생 같지 않은가 봐. 어떤 규정된 선생의 모습이 뭔데 도대체? 그 선생, 체육 선생 뭐 이래? 짜증나게. 근데 나는 왜 선생이냐? 내 마음, 내 안에 속사람이 선생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에요. 너의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겉모습이 되게 선생 같아도 선생 같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효린이 무슨 중학교 때 그 학교 폭력인데, 참 지금의 효린이가 과거 효린일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의 효린과 과거 중학교 때 효린은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 어떤 여자를 괴롭혔다면 그건 거의 그 아이의 어떤 사람을 죽인 거야? 그 속사람을 죽인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 선배가 괴롭히는 거랑 친구랑 괴롭히는 거랑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친구가 괴롭히는 게 더 괴로워요. 선배는 나의 선배니까 그냥 선배한테 당하는 건 좀 그냥 선배니까 라고 하는데, 친구가 똑같은 나랑 같은 수준의 같은 레벨과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는 엄청난 상처예요. 속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디자인은 누구를 배려하는 거죠?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알겠죠?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속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사람들이 겉사람애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뭐만 신경 써요? 겉사람, 그죠? 겉사람이 편해지는 어떤 삶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걸맞게 속사람이 못 따라가면 사람들은 되게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통 당하는 건 누가 당하는 거야, 사실은? 고통이라는 감정은 누가 느끼는 거죠? 속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분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겉만 치료하지 않아요. 속사람도 치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정신과,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같이 붙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만 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겉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사람만 있어줘 그러잖아요. 사람만 있어도 속사람 병들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죠. 뭐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섣불리 속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사람들이 진짜 되게 골 때리는 게 겉과 속이 정말 달라요. 웃으면서 겉모습은 날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죽어라 이래요. 근데 겉으로는 인상 쓰고 있는데 사랑해 이러기도 한다니까요. 안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할 때 함부로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럴 거야 하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은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나라는 속사람의 5가지 센서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도 협소하고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 맞다니까요. 디자이너는 엄청나게 뭔가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지? 문제인식을 잘하는 사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 사람들과 뭔가 뭐 옷을 뭐 사람들보다 세련되게 입고 막 뭔가 사람들과 말투를 다르게 한다든가 뭐 영어 단어를 몇 개 넣어가지고 릴렉스하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디자이너가 아니라니까. 시각 디자인도 마찬가지 소통이거든. 많은 부분 배려라는 게 깔려 있어야만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좀 시각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비교적 대화를 재밌게 이끌어 가요. 근데 그거의 근본은 뭐냐? 배려예요, 배려. 지금도 사실 강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말하는 게 힘들까요? 듣는 게 힘들까요? 듣는 게 더 힘들어. 요즘 졸려 죽으려고 그러잖아. 난 떠들고 있거든. 나 안 힘들어. 그냥 몸이 힘들지 정신은 괜찮지. 지금 여러분들은 좀 말도 안 해 듣고 있는데 졸려가지고 이러고 있죠. 속은 막 미치겠죠. 나는 또 계속 반복하거든. 오늘 아침에 했던 걸 또 하고 있어. 그럼 나는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똑똑해져. 게다가 돈도 받고 안 해? 여러분 어떻게 듣고는 있지만 내 강의가 변질돼서 또 들어오면서 한 30%까지만 밖에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시적인 건 아니어도 그냥 거시적인 흐름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서 정신과를 가도 있잖아요. 일단 먼저 어떻게 자라왔는지부터 물어본다고. 그래서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가 나와요. 예. 그래서 환경은 보통은 내부 환경과 그다음 뭐가 있어요? 외부 환경. 사람도 그래요. 내부는 이제 가정이죠, 가정. 가정에서 그 부모랑 일단 그 부모한테 나왔으니까 그 부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보통 웃긴 애들은 부모가 웃기거나. 사실 부모님을 잘 만나서 잘 교육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복입니다, 복. 그렇지만 부모님도 보면 철이 없거든, 사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옛날 생각해보면 참 철없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참 철 드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같았지만, 나도 그래요. 저 25살에 결혼했거든요. 완전 철없을 때지. 애도 26? 그때 낳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첫째가 그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미쳤나 보네요. 졸업했죠, 이제. 20살이에요. 어디 가면 이제 뭐 삼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자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철없을 때 같이 뭐 아빠도 아니지 뭐. 돈도 못 벌어. 승질은 막 그냥 단련 안 됐지. 그러니까 지금도 첫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철없을 때니까. 둘째는 대박이지. 한 번도 혼난 적도 없고 그냥 오냐 뭐 재밌게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잘 재밌죠. 그러니까 철이 없었을 때죠. 예. 그래서 가정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외부 환경 뭐야? 가정 환경이 좋더라도 외부의 친구를 잘못 만난다든가 학교 생활을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환경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수학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분석? 수학 분석. 수학 분석. 네. 수학 분석이 뭐냐면 보통 기획이라는 거 할 때 다 거의 대부분 수학 분석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S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TOS라 그래가지고 TOS 이렇게 바꿔서 중요도를 놓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학 분석이죠. 광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강점. 뭐라고? 강점. PR이 뭐야? PR이. 광고죠. 광고는 뭐 소위 PR이죠. PR이 뭐야? 잘난 체, 자랑. 자랑하는 거 아니야, 광고가? 광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잖아. 아니 뭐 사람들한테 알릴 때 저 강의 되게 못해요 이래요? 그렇게 광고예요? 아니라니까.
나 잘났어요 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모든 물질은 100% 완벽한 거 있어요? 없지. 그렇지 않아요? 조 선생도 완벽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사람들한테 광고를 해야 될 때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은 부각시키고, 그죠? 약점은 좀 숨기고, 이런 식의 것이 돼야 되지 않아요? 기회는 활용하고, 그죠? 위기는 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면 되는 거야. 그 여러분들한테 어떤 광고가 딱 오면, 광고가 딱 와요. 그러면은 처음 해보는 거야, 해봤던 거야? 처음 해본 거잖아. 그죠? 해봤던 거면 대박이고, 처음 해본 거잖아. 그러면 그 처음 해본 거에 대한 강점 같은 거 여러분이 알아, 몰라? 모른다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이 시험은 있잖아.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 이제 정보를 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뭘 찾으면 되는 거야? 강점만 찾으면 끝나요. 시험이. 그 강점 찾아서 그거 부각시키면 그게 아이디어야. 여러분 그 아이디어나 이 창의 선생님 강의 들어봤죠? 창의라는 것은, 창의는 뉴야, 뉴. 뭐라고? 뉴. 뭐라고? 새로운 거라고. 근데 이 새로움은, 창조는 아니에요. 없던 게 갑자기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게 뭐가 있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뜩이나 우리 뭐야? 몸속은 개구리인데. 그죠? 뉴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창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새로 해보면 창이야. 결혼해봤어요? 결혼하면 창이 되는 거야. 나는 결혼하면 뭐야? 창이 아니지. 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결혼이 창의가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는 창이야. 알겠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창의가 첫 번째 발견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뭐 페니실린 같은 거 항생제 창조한 거야? 창의한 거야? 창의한 거예요. 발견한 거라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이 물질의 세계에 존재하거든요. 어떤 물질의 특징을 잡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발견도 하나의 뭐야? 창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일반인들은 찾지 못하는 걸 우리는 찾아내는 게 그 관찰을 통해 발견하는, 그게 창의예요. 전문가들이, 스타일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전문가야?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어떤 스타일의 강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시켰더니 그냥 나보다 더 못해.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 다리가 짧아 죽겠는데 계속 짧은 게 강조되게 만들어. 그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짧으면 길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경력, 뭐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다음 발견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걸 최초로 발견하는 것도 창의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발전이에요. 뭐라고? 발전. 그죠?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되는 것도 뭐예요? 창의예요, 창의. 그전에는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만 했었잖아. 근데 핸드폰에 뭐가 들어가? 사진기가 들어갔지. 창의 안 창의야? 지금은 창의야, 창의 아니야? 아니지. 흔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mp3가 들어가 버렸죠? 그럼 창의 안 창의야? 창의였지. 근데 지금 창의야, 창의 아니야? 아니잖아. 근데 지금은 컴퓨터 속에, 핸드폰에 컴퓨터가 들어가 버렸죠? 창의야, 안 창의야? 그 창의에서 돈 벌어 먹고 가신 분이 누구야? 잡스. 그분이시지. 응? 이제 핸드폰 안에 어떤 게 들어가면 될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게 없잖아. 그치? 사실 저는요, 핸드폰에 지금 하는 이 기능들을 옛날에 우리 학생들과 다 상상을 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시각 디자인 시험 볼 때 핸드폰 그게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별의별 걸 다 상상하고 막 기능을 만들고 했었는데, 다 나왔더라고. 이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한 10년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있었던 것이 발전하는 것도 창의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융합. 뭐라고요? 융합. 파인애플 펜, 파인애플 펜. 이게 융합이에요. 아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핸드폰에 mp3 이런 식의 융합. 이해돼요? 융합을 통해서 엄청 많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의를 발휘.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관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문제 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경험과 자료가 많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문제 인식을 해야만 창의가 발휘가 돼요.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보고 거기서의 어떤 강점, 약점 이런 거 막 찾아내는 거 있죠?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거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이제 해봐. 이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못하는 거 괜찮은데 못하는 걸 보고 자꾸 뭐래 자기를. 자책하는데 괜찮아요. 왜 자책을 해?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건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원리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쉬워요. 이 시험은 진짜 쉬워. 원리만 알면. 그래서 그림 입시미술 해본 사람. 그래. 낙서 좋아하는 사람. 그림 싫은 사람. 그냥 적당히 그릴 줄 아는 사람. 둘은 뭐예요? 어떻게 뭐 그림 못 그리나? 그러니까 얼마나 못 그리는 건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어떤 그림 보여주고 잘 그렸니? 그럼 지가 자기보다 잘 그리면 잘 그린다 그러고요. 자기보다 못 그리면 못 그린다고 한다고. 도대체 그림이라는 게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게 어느 정도 그려야 잘 그리는 건데. 응? 유치원 아이가 처음 입학해서 엄마 아빠를 라고 그려온 그림 보면 에어리언이죠. 코가 여기 달리고 막 이렇게 그려오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그 그림 보고 뭐라 그래? 참 이게 사람이냐? 너는 그림 왜 이래요? 뭐라 그래? 감동받잖아. 우리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네. 막 에어리언처럼 그려놨는데도 때고 너무 좋다 이러지 않아요? 그림은 수단이고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는 거? 왜 그런 짓을 해? 사진 찍으면 되는 걸. 그림은 도구고 수단이고 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그림 잘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술적인 건 방법이 없어요. 연습하고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딱 1년만 매일 그려봐. 여러분 쩔게 그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돈 벌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림 잘 그려서 뭐 돈을 뭐로 벌 건데. 실사 그림 그리면서 돈 버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하는 사람 많아서 기회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림 속에 그 작가의 어떤 마음과 정신 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작가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네? 근데 거기에 돈까지 주네.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작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해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문제인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경험 쌓는 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모작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연습? 모작이라는 건 이제 남들 작업한 거를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따라해보는 거라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에 누굴 따라해요? 저를 따라한다니까요. 보고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저보고 따라한 거예요, 다 지금까지. 따라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는 나대로 할 거야. 그건 나중에 하세요. 다 따라해보고 거기에 자기 것을 첨가하면 뭐가 되는 거야? 창의가 되는 거예요. 더워요? 괜찮아요? 더우세요? 괜찮아요? 좀 이렇게 씩씩하게 여자답게 남자답게 말 좀 해봐. 전 더워요! 이렇게 전 시원해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을 맞춰보세요. 평균적으로 인간이 어떤 말을 성인들이 선생님 말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 45분? 5분. 여러분은 저의 강의를 하면 5분만 듣다가 스르륵 하고 스르륵 하고 집에 그 두부 누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쓱 시간 어떻게 가지? 막 이런 생각으로 확 넘어가요. 그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선생님 말을 얼마나 집중할 수 있게 해요?
유치원 아이들. 20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유치원 아이들은 10초. 딱 10초밖에 이렇게 집중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있잖아요. 5분간 내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중시키고, 메시지 전달하고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뭐 집중시킬 때는 보통 이제 생활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겠죠. 하더라도 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초마다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얘들아! 어머머머! 이거 봐. 얘들아! 계속! 엄청 힘들 거야. 그죠? 게다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6년, 5년밖에 안 된 덩어리들이 아니 이렇게 경험이 그 얼마나 그 참 답답하겠어요. 그죠?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박봉이야. 불쌍해 죽겠어. 예. 좀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도 귀찮아서 맡긴 아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맡겨. 안 때리는 게 저 진짜 용한 거지. 유치원 선생님도 잘해줘야 돼. 오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셨죠. 그러니까 컨셉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딱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컨셉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그냥 나의 경험 가지고 이럴 거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뭘 해주려고 해야 돼요. 먼저 조사부터 해야 돼요. 관찰부터 해야 돼요.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딱 받는 순간 제목 보고 대충 그려야 돼요. 문제를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림은 대충 그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큰 그림만 그리면 돼요. 러프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거 잘 그렸다고 감동 먹어요? 그림 잘 그리면 돼요? 좋죠. 소통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기획서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친구 둘이 여행에 대한 이번에 그 계획을 이제 여행 가기로 계획하고 기획서를 두 사람이 작성을 하게 했는데 한 명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해가지고 PPT가 있어가지고 PPT가 진짜 쩔어요. 막 페이지도 막 쫙 해서 장소 막 보여주고 막 딱 봐도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내용을 봤더니 지가 좋아하는 것만 다 했어. 재미는 없어. 돈은 또 돈대로 더 들어가. 하여튼 지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짰어.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한 명은 그냥 손으로 대충 그리고 막 해왔어. 근데 비용도 절감이 되는 내용이고 내용도 열나 재밌어.